일본의 시사 주간지들이 우리나라 대선 결과를 전하면서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신임 대통령 문재인 체포의 총력, 문재인 영원히 추방, 뭐 이런 자극적인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단 어떤 매체들이에요? 이런 보도를 내놓는 곳이? 네, 이번에 그 3월에 발간된 일본 시사 주간지인데요. 예. 이 슈칸 포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체포라고 하든지 이런 타이틀을 달아서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형태의 겐다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현대 비즈니스라고 하는 잡지인데 네. 여기에서도 문재인 영원히 추방하라 뭐 이런 형태로 뭐 분석을 하고 또 이것을 기사 내용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대선 이후 전망을 하면서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잡지들은 어떻게 보면 매주 주간지로 나오는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잡지이고 예. 또 중년 남성들이라든지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데 원래 일본이 혐한을 계속 상품화하고 장사를 해왔지요. 예. 그런데 혐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에 또 비판 기사를 낸 것은 좀 이번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근거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도의 내용들은 물론 일본의 이 대중적인 보수 미디어가 보도한 특성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한국의 보수 미디어들의 주장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인터넷에서 나오는 보수 우익들의 주장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게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문재인의 영원히 추방하라. 이거 한국 대선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전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지한파로 알려진 분이 이런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문재인 체포에 총력을 가해라. 이 부분은 전 아사히 신문인 이 마에카와 케이지 원래는 좀 우익적인 분인데 이런 분들의 인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슈칸 포스트라는 이 잡지는 2019년에 한국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때 이 잡지가 물론 일본이 많은 혐한 기사들을 내고는 있지만. 한국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기사화해서 일본 내에서도 많은 문인들한테 비판을 받았고 여기 잡지에 관여가 있는 문인들이 절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잡지인데 혐한을 계속 팔아왔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대선 분석을 하면서 냈던 것들은 그만큼 좀 수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앙금이 일본 어떤 보수 주류에서 생긴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금 혐한 마케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물론 일본에서 아베 정권 이후에 혐한이 등장하고 이것을 대중 잡지들이 혐한 책이라든지 그리고 기사를 매일 생산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제 한국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혐한이라기보다는 혐한의 일환이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실질적으로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정권이 바뀐 것을 환영하면서 마치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 동일시되어서 어떻게 보면 체포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만큼에 대해서 어떤 응징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 이건 혐한이라기보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저주, 비난 오히려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일본 보수 우익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등장을 해서 물론 강제징용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실정은 일본 우익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게 이 배상 판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결정된 내용이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나온 게 문재인 정권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을 문재인 정권의 어떤 등장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를 백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남북 평화 프로세스를 하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죠. 즉 친북, 친중국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일본을 오히려 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일본 미디어들이 윤석열 보수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 5년간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예. 이 정권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예. 저도 그 개표 당일날 일본 후지 텔레비에서 함께 토론을 했었는데, 예. 이 근소한 차에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실망하는 기색이 엄청 많았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이 윤석열 보수 정권의 승리로 나왔고 여기에 일본 보수 미디어도 또는 키시다 수상도 안심을 했는지 빠른 시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전화회담까지 했죠. 이것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는 상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면 아주 반가움의 표현인 것 같고요. 즉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파특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선 과정 TV 토론에서 일본 자위대 문제가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그리고 네. 김태효 교수가 지금 인수위에 합류한 것을 두고 다시 그 2차 논란이 국내에서 벌어진 바 있는데 혹시 이게 일본 현지에서 이게 좀 조명이 된 바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텔레비전 토론에 나왔을 때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비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있었고요. 네. 즉 유사시 이 자위대가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인정 발언에 뭐 일본에서 보수 미디어들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오히려 지적을 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은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보 법제 이후에 즉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을 후방에서만 지원할 수 있지 한국에 허가 없이 상륙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발언으로 더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여간 두 개의 주간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류 언론도 비슷합니까? 이 잡지들도 아주 대중적인 잡지이긴 하지만 일본의 물론 주류 신문 요미우리 아사히라든지 또는 일본 텔레비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정도의 극단적인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주류 미디어에서는 윤석열 보수 정권이 등장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즉 쿼드에 가입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네. 사드 배치 또는 선제 공격 발언, 핵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의 지금 보수 정권과 정책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네. 한미일 관계가 많이 개선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관계 개선도 많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그렇지만 주류 미디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키시다 정권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한국이 정말로 위안부 징용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기대와 우려 이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현안이니까 양국 간의 현안이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좀 그 교수님이 연결한 김에 이걸 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유튜브에서 우길기 광고가 지금 그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일본 외무성에서 만든 광고가 맞습니까, 교수님? 예, 맞지요. 이것은 2021년에 작년에 10월에 일본 외무성이 공식으로 만들었고요. 예. 예를 들면 우길기 문제는 한일 간에도 해군 훈련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되었었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한국 사회가 비판을 하니까 일본 외무성이 공식으로 이것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 선입견을 거치겠다는 식으로 해서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외국어 10개국어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선전했죠. 즉 내용은 우길기를 일본의 전통이고 또는 풍요의 상징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이 전전의 식민지 그리고 침략 전쟁의 상징이고 지금도 현재 자위대라든지 일본 해상 자위대 등의
이거 깃발이 사용되고 있는 전범기라는 것은 일체 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작년에도 이 영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일본의 유튜브에서만 나왔지만 이게 한국의 유튜브의 광고로 공식적으로 인용이 된 것은 실제 이 광고 회사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화들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어로도 지금 했어요. 저희 국내 유튜브에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게 일본 외무성 작품이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그 외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을 해서 이 우길기에 대한 일본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예. 상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